갑질 논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뭐 땅콩 회항 사건이다 해서 뭐 그 전에도 물론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 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지금 최근에 뭐 그 대림산업이라든지 예,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헌법상의 뭐 평등권을 다 보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의견을 좀 주세요. 예, 갑질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해본 갑질도 예,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질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뭐 그 우유 회사 관련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자세히 달아보고 도대체 이게 왜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 그 갑질을 하는 그 심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갑질의 실태에 대해서 먼저 주 기자님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본격적으로 갑질 실태 얘기하기 전에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95명이 한국 사회는 갑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95%가 거의. 네, 거의 예. 90%.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갑질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앞전에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유명한 갑질 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뭐 승무원 겁박해가지고 항공기 거꾸로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백화점 주차요원 무릎 꿇리고 또 폭언 퍼부었던 네. 뭐 모녀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쪽 수원 쪽 대학에서 있었던 인문 교수 사건. 그러니까 자기 예. 조교로 뽑아놓은 사람한테 인분을 뭐, 매기고 막 그 가혹행위를 네, 했던. 가혹행위 했던. 네. 그래서 갑질이 너무 많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뭐 최근까지 뭐 따지면 뭐 계속해서 갑질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질에 대해서 네. 이거를 도대체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갑질이. 갑질은요, 이건 지금 심각한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말이죠.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고객들은 왕이다. 그런 왕처럼 받드는 그런 왜곡된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네.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갑이냐 을이냐를 결정할 때 요소가 뭐냐? 다 돈이다. 돈을 받는 쪽이 을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버는 쪽이 을이다. 돈을 주는 쪽이 갑이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 돈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돈과 상관없는 부분도 상당히 갑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갑을관계 갑질 논란으로서 제일 먼저 내온 게 경제적 피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심각했던 게 인격적 모독이었죠.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고 장자연 그 탤런트 사건만 봐도 이것도 갑질이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만연화돼 있었던 거가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왜냐면 유서 남기고 목숨 끊었지만 알고 봤더니 연예기획사 간부들이 수시로 성접대나 뭐 술상납하는 것들을 불러냈었고 잘 생각해보면 이 연예기획사 간부 위에 또 이 사람들을 불러내게끔 하는 갑질을 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질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까지도 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격적 모욕에 따른 그거로 네. 인해서 뭐 자살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아니 엊그저께 말이죠. 이런 사건 발생했잖아요. 대림산업의 그 이해욱 부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 운전석에 있는 사람 뭐 그 뭐죠?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을 해라. 네. 뭐 발로 차고 예. 뭐 그런 문제가 1년 동안에 뭐 발생했다고 운전기사만 40명을 갈아치울 정도로 1년에 40명이요? 네. 나만 하는 운전기사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봤을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보고 인격으로 대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노예로 본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소모품. 너 따위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대들어? 넌 나한테 맞아 죽고 난 너네 가족들한테 돈 주고 해결할 거야.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막 행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갑질들은 운전기사 갑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불거졌죠.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 또는 운전기사들, 그러니까 보좌관들 월급 안 주고 일했던 것들을 제일 먼저 폭로한 게 보좌관들이 아니라 운전기사들이 폭로한 건이 네, 많았어요. 네. 뭐 저쪽 지금 현재는 뭐 국회의원
예. 아닌 뭐 박모 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 인천 쪽 의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다 운전기사들이 폭로를 하면서 네네. 생겼던 거고 네. 또 뭐 지방의 여러 뭐 지방 유지들이나 기업들 같은 거에서 갑질 논란 나왔을 때 네. 제일 근처에서 그 갑질 논란에서 네네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네. 대부분 운전기사였던 건이 많았죠. 저 어떤 분이 채팅창에다가 진행자 갑질, 변호사 갑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네요, 저. 진행자면서 변호사인 제가 갑질을 하는 그런 건데 채팅창을 안 읽어주는 것도 진행자의 갑질일 수 있죠. 그리고 변호사가 왜 법률 상담을 올렸는데 방송한다고 답변을 안 해주면 변호사 갑질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권력 구조에서 이렇게 억압하는 걸 갑질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제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불공평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도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 시청자들도 이런 거 기억나세요? 2013년도에 그 남양유업 사태 기억나십니까? 예. 그 갑질한 거. 예, 남양유업의 그러니까 본사에서 직원이 대리점주한테 막 그렇죠. 본사에서 대리점주들한테 뭐 밀어내기, 떡값 요구 직원들이 말이죠. 네네. 그리고 공갈 협박 사태. 예.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네네. 법률이 네.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건은 2013년도에 일어났지만 법을 만들어진 것은 2015년도에 네.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참고로 이 사업하는 대리점주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본사가 대리점한테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금지한다. 또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네, 그걸 위반하면 네. 그러니까 갑질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네.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네네네. 이런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변호사님 네네네. 그 대한항공 그 해양 사건 아세요? 네네네. 대한항공 사건. 항공보안법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위반. 그래서 또 이번 국회에서 항공보안법이 또 개정된 게 있어요. 네네네. 여러분 기내에서 말이죠. 항공 기내에서 네. 운항 중에 항공인에서 고성 방가를 하거나 네. 또 소란 행위를 하거나 네네. 술을 마시거나 네.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그 본본 301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갑질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네. 공개 사과를 하면 뭐하냐. 갑질로 세습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베이 판매고님이 법 생겼어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저게 참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일단 잘못한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이미 그런 생활을 분명히 해왔을 거예요. 그거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언론에 터지면 예. 아이고 사죄를 하고 말이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속죄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이제 지역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갑질이 이루어지는 게 서비스 산업에서 흔하게 네.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점 같으면 예전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손님은 왕이다라고 딱 써 있었던 네. 문구들 네. 누구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 됐었을 때는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죠. 뭔가 내가 돈 대우를 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내 돈 주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게 네. 뿌리 깊게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 국민 사이에는 박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권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 갑질이 더 교묘해지고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과 마청업체 이런 네. 문제로도 불거지게 했고 뭐 남양유업 사건도 똑같아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영업직에서 본사에서 뭐 과한 목표량 내놓고 그다음에 뭐 물건 파는 것들은 재고 안 받아주고 그 재고는 전부 다 자기가 떠안아야 되고 대리점주가 이런 거는 흔했던 거죠. 흔했던 게 운 좋게도 남양유업 때 터지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금부터 이제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지금 다른 뭐 이런 유사 업체들 살펴보고 뭐 따라가보고 하면 매번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뻔한 거예요. 지금도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건이 발생한 후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교수님 생각에 이 갑질 횡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교육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법률적이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응용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갑질 논란의 핵심은 불평등에 있는 거예요. 평등하지 못해지는 거죠. 네. 누군가 갑이 되고 누군가 네. 을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무제한적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그거를 네. 폭력까지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최근 조사한 거 보면 노동조합에서도 갑질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라 권익 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 자체가 네. 조합원들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갑질하는 네. 부분이 있다. 이게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100명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노조를 둔 2,769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단체 협약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협약법을 위반하고 막 인사경영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네. 이제 노동조합 힘이 생기니까 사측에 대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네. 건들도 발생하고 오히려 있다는 역으로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는 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네네. 갑질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만 살짝 기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 이 힘을 더 지금 가진 이제 자의 갑질이 나오는 거죠.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루라님, 재래시장 살린다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도 갑질론에서 출발한 사례 아닌가요? 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네. 재래시장을 살린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이제 뭐 그 동네 상권까지 침범을 해서 재래시장 다 죽인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거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지금 따르고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늘 대형마트를 다니던 분들은 불편하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인들만 편하면 나의 불편은 늘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의 선택권을 이렇게 강제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의무 휴업제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잖아요.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죠. 롯데마트 뭐 이게 다 닫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요일날 네. 의무 수업을 하는 네.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는 마트를 가고 싶은데 그 일요일날 때마침 휴업이어서 나 마트를 못 간다. 요런 거 가지고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 하기에는 조금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매주 네. 마트를 가진 않잖아요 저희가. 예. 뭐 정해놓고 의무 휴업일만 기억해 놓으면 그 주만 네. 피해가지고 마트를 네. 가면 되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은요. 그러니까 이제 공존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는 경우는 굉장히 자본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마트 내에 거기서 뭐 캐셔를 하신다든가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서민일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라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휴무인데 하필이면 내가 장을 꼭 그날 봐야 되는데 그날 쉬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예. 다 한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갔더니 닫았어. 이거 하필이면 오늘 닫았어. 그럼 또 재래시장이 밤에 하나요? 안 해요, 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데 가서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땐 열받지, 사실 말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갑이냐 을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공생하자라는 입장, 네, 그러니까 네, 전통 네. 상인들도 예.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신선식품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신선식품들은 네네. 재래시장이 훨씬 싸요. 예. 발품 파는 게 좀 예. 힘들어서 그럴 예, 뿐이지 예. 뭐 1,000원에 얼마치 살 수 있는 아직 그런 네네네네. 문화들도 있기 네. 때문에 뭐 전통 문화로도 좀 지켜줄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근데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생각 들고요. 오늘 이 갑질이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우리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네. 봅니다. 또 헌법에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네, 네.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 공생하고 네. 정말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네. 높든 낮든 지열을 떠나서 네. 직업이 좋은 직업이든 나쁘니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네. 사회가 됐으면 예. 정말 아름다운 사회,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우리 헌법상 평등권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평등권의 의미예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대림 산업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시사 돌직구 탑3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